그렇지 않다면 나의 수익률이 처참하게 데미지를 입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러시아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개시했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는 깜짝 놀랐는데요. 비단 정치계와 일반 대중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죠. 특히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는 논의로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더더욱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입장을 정해야겠죠. 전 세계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박살이 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당분간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털고 하루라도 빨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혹은 지금 주가 하락은 사람들이 굉장히 과하게 놀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로 삼아야 한다 라는 입장이 대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입장을 잘 정해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나의 돈을 잘 보전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수익률이 처참하게 데미지를 입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로 봐야 하고 증시가 과하게 놀랐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는 1억 5천만으로 한국의 3배 정도,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이고요. 1인당 GDP는 11,000달러라서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비슷한 체급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점을 예상하실 수가 있죠. 국가별 GDP 순위를 보시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중국, 일본, 독일 등등이 잇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저 뒤에 한국보다도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러시아를 흔히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다. 만약에 한국을 상대적인 약소국으로 분류한다면 러시아야말로 정말로 약소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무리 약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삼성전자 하면 전 세계인이 알 정도로 훌륭한 기업 몇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러시아 기업을 하나라도 대보라 하면 대부분 러시아의 경제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가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쭉 살펴보자면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 기업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 채광 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의 덩치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요약해 보자면 자원 의존적인 경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체급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한국과 비교해서 기업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하나는 정말 많다 하는 것이 러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만 해도 사우디보다도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천연 자원이라는 것은 러시아 경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죠. 이 경제 제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러시아의 수출기를 막겠다. 즉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경제는 박살날 것이 확실한데요. 문제는 러시아의 경제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가가 오른다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미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해 있는 정도로 굉장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고요. 반대로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봐서 주가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가 촉진된다,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물가가 상승한다는
있지만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조금이나마 위축이 되겠죠. 이러한 사이클을 겪어가면서 경기가 안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어쩔 수 없이 공급 측면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고 고용도 감소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두어야 할 점은 뭐냐면, 애초에 2015년부터 한동안 우리가 저유가 시대에 살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러시아가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죠. 미국의 셰일가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높은 채굴 비용으로 인해서 한동안 채굴을 못하다가 2010년대에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기도 했고, 또 채굴 기술이 올라가면서 경제성이 맞아서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셰일가스로 인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산유국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생산량을 늘려서 일부러 가격을 낮추고 셰일가스를 파지 못하게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동안 셰일가스 열풍이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다고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도산한 것은 아니죠. 언제든 유가가 고공행진한다면 셰일가스를 얼마든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면 미국도 대책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걱정해서 안 그래도 S&P 500 지수가 그다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서 긴축 모드로 돌입하기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연준의 선택에 달려있기는 한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더 격해지는 경우에 금리를 더더욱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을 우선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최악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혹시 미국과 유럽이 개입해서 정말로 큰 세계 대전급의 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차 대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컸던 전쟁에서의 주가를 살펴본다면 다우지수가 그다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기도 하지만,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꼭 내린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차 대전이라는 것은 미국이 전쟁터인 전쟁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본토가 타격을 입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TF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러시아 관련 ETF가 있을 수가 있겠죠.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고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러시아 ETF에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려는 분보다는 러시아 경제가 박살날 것을 예측하고 러시아 인버스 ETF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과 미국 모두 러시아 인버스 ETF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만, 그런 ETF는 현재 상장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원유와 천연가스 관련 ETF, ETN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까지 가실 것도 없이 한국에도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관련 상품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ETF, ETN 모두 있고 천연가스는 ETN 상품만 있다. 제가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정방향과 역방향 ETF, ETN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원자재 기반의 ETF나 ETN은 그다지 안정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원유가 오를 것이다 베팅을 했을 때 실제로 원유가 오르더라도 투자자가 수익을 못 얻을 가능성이 꽤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러한 원자재 관련 ETF나 ETN 말고 주식으로 승부를 봐서 미국 주식에 저가 매수를 해서 오르기를 기대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승부를 보시는 것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